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용산의 대통령실의 입장이 추가적으로 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은 지금 최근에 5주간 계속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선거에 참패를 두고 여당 내에서 여러 가지 개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내일 10월 13일 날 관련된 이 조치들, 후속 조치가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요, 완전히 흥분해갖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제 비명계, 조홍천, 이상민, 이원욱, 그리고 이제 또 친명 핵심, 정청래 입장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김영준 교수가 지금 조선일보 유튜브에 나와서 이 강서 선거와 관련된 평가와 그리고 전망을 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 20여 분간에 걸쳐서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떤 지금 지지율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조사는요, 뉴시스의 의뢰를 받고 여론조사 기관인 에이스 리서치하고 국민리서치 그룹이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주 연속 상승하고 있고, 이제 이 조사에 따르면은 40%대에 근접하고 있다. 그래서요, 9월 2일 날 37.9가 된 이후에 지금 이제 39.5까지 거의 2%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뉴시스가 지난 2월부터 조사한 걸 보면요, 최고치가 43.2가 됐는데 39.5, 그리고 최저치가 35.9가 됐어요. 44.2는 2월 네 번째 주가 되겠고요. 그리고 35.9는 지금 도표에서 보듯이 4월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저치인 35.9, 최고치인 43.2니까요. 딱 중간점을 지금 회복한 것이 아니냐. 요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요거 이제 지역별로 하고 연령별 자료가 여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조금 더 이거를 좀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키워보면 제 얼굴을 조금 가리고 키워드리겠는데요. 요거를 보시면 말이죠. 지역별, 그 다음에 연령별 수치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빨간 게 부정이고 파란 게 이제 긍정이거든요. 자, 이 먼저 긍정을 보면은요, 대구 경북 지역을 빼놓은 나머지 모든 지역이 전부 부정이 높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대통령 평가가 아직 40%대에 못 도달하다 보니까.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 말이죠. 연령별로 보면은 60대 이상을 빼놓고서는 나머지는 전부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다. 요게 하나의 특징으로 되어 있고, 특히 40대에서 부정평가가 제일 높아요. 71.6. 예. 71.6. 그리고 여기서 지역별 평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 중에 하나는요, 호남 지역에서의 긍정평가가 무려 29.7이나 된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역시 호남 지역에서 이재명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이 신뢰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점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파 대통령에 대한 호남 지역의 지지율이 29.7, 이건 어마어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 뉴시스 의뢰로 지금 된 조사 결과를 보면 내년 총선까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좀 좋아질 수 있는 선거 풍토 이 분위기가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대통령실의 입장이 추가적인 입장이 막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요, 전반적으로 이번 구청장 선거 하나를 가지고 지금 이제 호들갑 떨 때가 아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선거 한 군데 지고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 중동 문제, 이런 문제, 또 이 경제, 이런 거를 본격적으로 챙겨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이 선거에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요? 희희락락 갈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야당이. 지금 그래서 먹고 사는 민생 경제를 잘 챙겨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외생 변수 중에 하나가 중동 문제인데, 중동 문제는 이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안보 문제로 연결돼 있고, 그리고 또 중동 문제 중의 측정 중에 하나는 단순한 안보 문제가 아니고 경제 문제를 항상 동반하고 있어요. 바로 중동 석유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민생 달래는 행보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러한 입장으로 압축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대통령실에서 이 고위 관계자, 이 핵심 고위 관계자가 밝힌 내용을 보면은 지금 구청장 선거에 그렇게 호들갑 떨 일은 아니다. 예. 그러면서 선거 결과로 민심의 준엄한 목소리를 확인했기 때문에 민생 중심의 국정 기조는 우리 국민들이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예. 그리고 정부는 어떠한 선거 결과든지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 예. 그래서요.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윤 대통령이 민생 우선 기조로 지금 국정 운영의 좌표를 바꾸고 있는데, 자, 이러한 기조를 앞으로도 계속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수준이 계속 살아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물가 그리고 부동산 문제를 잘 관리해 나가겠다. 그래서 경제 중심으로의 국정 전환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요. 지금 여권에서 이렇게 국정 중심을 갖다가 이제 민생, 물가 이런 걸로 집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사 문제라든가 또 이념 문제, 또 총선과 같은 이런 정쟁 이슈가 현안으로다가 계속 언론에 부각되다 보니까 이러한 대통령실, 윤 대통령의 생각이 우리 국민들에게 크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바로 어제도요,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전 선제 대비를 잘해주고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 피해는 전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러한 당부의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어요.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선거해지면 당연히 기분은 나쁘지만은 강서구청장 선거라고 하는 것이 국가적인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중동 사태가 확정으로 가나 안 가나 이런 위기 상황에서 선거에 지고 이기는 문제에 대해서 연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뭘 해서 먹고 살까 이런 고민에 집중하고 경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국제 정세에 촉을 세우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올인할 것이다. 예. 그리고요, 이 강서 선거 패배로 인해서 위기라기보다는 이런 이 패배가 세지만 좋은 예방 주사를 맞았다고 보고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 연설을 하게 되는데 대내외 경제 위기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고 민생 경제에 올인하는 메시지도 내놓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 도화 언론들을 쭉 보면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오늘 말이죠. 지금 임명직 당직자 총사퇴 방안도 고려 중에 있다. 이렇게 이제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는데요.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보도를 제가 종합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오늘 최고위에서요, 이 박수영 여의도 연구 원장이 이 최고위의 비공개 회의에서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직자들이 전혀 자진 사퇴하다 하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요게 이제 언론에 타고 나온 얘기고요. 요거를 강력하게 제기했다기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대책을 좀 새롭게 뭔가 보완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나올 때 여러 대책 중에 one of them으로 나온 것일 뿐이고 이것이 논의된 것은 아니다. 예, 요렇게 지금 톤 다운 시키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자, 이러다 보면 이게 지나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이한 발상이 아니겠습니까? 역풍을 받을 수 있는 우려도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내일 말이죠.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는데 미래비전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인재영입위원회를 발족하고 그리고 총선기획준비단도 출범할 예정으로 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재영입, 총선기획, 미래비전 특위 이런 걸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강서구청에 관한 뉴스가 아니고 이 총선 전략과 관련된 우리 국민의힘의 전략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부각해서 이 선거 참패에 따른 뉴스의 이 흐름을 전국의 흐름을 싹 다 바꿔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인재영입위원회의 위원장은 권영세 의원이 맡는다. 여기까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서구청장 선거 이 참패를 갖다가
총선 모드로 빠르게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당의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반윤의 핵심, 반국민의힘 세력 중에 대표가 누구겠어요? 유승민, 천하람. 천하람은 뭐 이준석 직계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아주 뭐 쓴소리가 아니라 이거는 당을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말 이거 보도하기도 힘들 정도로 아주 악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요, 충분히 지리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거 현실이 닥쳤다. 그래서 참패 완패라는 현실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민심이 확인된 선거다. 자,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당시 2.2% 졌는데, 그리고 김태우 후보가 당시 2.6% 차이로 이긴 거 아니냐. 그런데 17.2%로 참패했다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윤 대통령이 냉정하게 보아야 된다. 그만큼 민심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사면 복귀시켜서 이 김태우 후보를 후보로 낸 거. 요게 굉장히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요, 모든 이번 참패의 책임을 이 유승민이라는 인간은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금 쏴 붙이고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사면 복권해주고 또 후보로 내고. 예. 그리고 천하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천하람 후보도, 이번 참패를 윤 대통령의 참패로 보면서요. 민주당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은 혁신 카드를 꺼내면 여당이 굉장히 불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야, 이거 왔다 갔다 해요. 홍준표도 이 나이값을 하는 것 같아요. 오전에 내놓은 페이스북, 요거를 싹 지워버리고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오전 페이스북에다는 뭐라고 냈느냐? 민심 위반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미처 몰랐다. 이렇게 민심이 멀어져 갈 때까지 우리는 그동안 뭘 했는지, 이런 이 비판적 이 SNS 글을 올렸다가 전면 삭제하고 싹 바꿔버렸어요. 뭐라고? 총선 6개월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회가 됐는데 이러한 역대급 참패를 우리는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한다. 통상 민심을 움직이는 데는 과거 6개월 이상 걸렸지만 지금은 각종 매체의 발달과 SNS의 힘으로 3개월 정도면 충분하다. 당정 쇄신이 시급하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순화시켜서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럴 바에는 아예 SNS를 저는 홍준표 시장은요, SNS를 아예 좀 접어라. 저는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정청래가 신나라예요. 야, 정청래, 이 아부, 이재명에 대한 충성, 이 개딸에 대한 이 충성심이 하늘을 찌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정청래, 야, 이거 신나가지고요. 이 감정을, 감정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정청래가 내놓은 입장을 보면요. 우선, 입장 길게 썼는데,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개딸한테 고맙다는 거예요. 개딸. 이 개딸한테 고맙다. 권리당원한테 고맙다는 게 이제 개딸한테 고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 권리당원이라는 게 이제 1,000원짜리 당원이 아니겠습니까? 1,000원짜리 당비를 해가지고, 중요 정책에 전부 참여를 하게 됩니다. 투표권을 가져요. 그래서 이재명이 경선할 때부터 이 권리 당원들이 대거 이제 당원증을 가져가지고 지금 민주당을 민주당을 리드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지금 내년에 공천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정청래 아주 친명의 최핵심 리더가 바로 이 정청래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정청래의 입장을 보면요. 우선 감사드리는데,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1,000원짜리 당원, 후불리건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번 선거에 올인해가지고 SNS에서 골목에서 목이 터져라고 이 진교훈을 외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예. 자, 이렇게 내놓고요. 또 글을 연달아 2개를 올리고 있는데 또 하나는요. 이번 선거는 국민과 정권이 싸워서 국민이 이긴 선거다. 민심을 이기는 장사는 없고 무도한 권력의 힘보다 시민의 힘, 투표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선거다. 그리고요.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대한 국민의 통렬한 심판을 한 선거. 윤석열이 판을 키운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을 위한 윤석열의 자폭 선거로 이번 평가를 하고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찍었지만 민주당이 잘해서 하기보다는 민주당이 더 가열차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국과 싸우라는
국민들의 피 맺힌 원성이 깃든 선거다. 야, 이 선동질의 아주 선수입니다. 예. 아이, 삼민투, 미분화원의 방어한 인간이 이게 정청래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서 표 차이가 많이 난 것은 후보 경쟁력도 작용한 선거다. 귀책 사유가 있는 선거, 귀책 사유가 있는 장본인을 대법원 확정 판결 링크도 바르기 전에 사면 복권시키고 후보까지 공천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 무시에 대한 분노의 선거다. 그래서 선동질, 이게 벌써 분노.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에 의한 선거. 이게 말이죠. 반윤 투쟁을 선동질하는 이 정청래를 보면, 야, 참 열불이 나죠. 열불이 납니다. 예, 그래서 이 열불을 제가 100번 열불 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 명보다도. 그래서 김기현 대표를 위시한 이거 뭐 지도부 사퇴론이 뭐 나오기도 전에 싹 다 감춰버렸잖아요. 요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년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건데 만에 하나 지면 어디로 도망갈 겁니까? 그냥 제가 책임지고 당직을 내려놓겠습니까? 습니다. 이러고 도망갈 거예요.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 무시무시한 역사의 책임을 제대로 져라. 예. 사퇴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사퇴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사퇴하는 게 또 능사도 아니죠. 자, 역사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최선을 다하라. 잠자지 말고. 예. 잠자지 말고 전국 구석을 당 지도부가 싹싹 훑어라. 이렇게 저는 아주 강하게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정청래, 이거 보십시오. 이 정청래 헛소리. 야, 이 윤의 자폭 선거, 검찰 독재와 싸우라는 피 맺힌 원성이랍니다. 야, 이 선동질하는 게요. 이 삼민투, 이 선거운동 하면서 미분화원 청구할 때 그 악질적인 기질이 여전히 살아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명계 압승을 경계해야 된다. 승리에 도취하면 총선 때 쇠몽두기를 얻어맞는다. 이게 조응천, 이원욱, 그 다음에 이상민 의원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자, 요것을 여러분께 조금만 제가 한 1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조응천 의원, 승리에 도취해서 이재명 체제로 이겼으니 내년 총선도 압승이라고 생각하면 민심 쇠몽둥이가 날아온다. 우리가 잘한 게 뭐냐? 구속영장 기각받은 거 외에 직전까지 잘한 게 뭐가 있냐? 외상값 오르렀다. 수박 오적이다. 당내 분열뿐 아니냐?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아직 권력을 직접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칼을 가져도 위험하지 않은데 국민의힘은 칼을 마음대로 휘둘러서 너무너무 위험하다. 일단 저기를 먼저 대걸레로 때려준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안 떼는 게 아니다. 이렇게 꼬집고 있어요. 그래서 그 쇠몽둥이를 잘못 맞으면 이제 죽는다. 쇠몽둥이를 맞을 것 같다는 개구리들이 많아지면 바꿀 수는 있지만 우리는 승리에 도취해서 이재명 체계로 이겼다. 이 상태로 내년 총선도 압승한다. 이렇게 되면 한마디로 쇠몽둥이가 날라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원호 의원은 국민을 섬겨한다는 제목이 그래서 지금이 혁신의 기회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 회복의 시간이고 민생과 안보, 경제와 복지의 시간으로 국민을 섬겨야 한다. 예. 그리고 국민과의 싸움이 아닌 무너진 도덕성 회복을 위한 싸움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래서 도덕성 회복이라고 해서 이재명이 빨리 내쫓아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상민 의원은 짤막하게 글을 올리고 있어요. 예, 짤막하게. 민심을 우습게 알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다. 큰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 민심이 사퇴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 구속영장 제대로 영장 청구한 검찰 이게 독재 수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세 명의 비명계 의원들이 그나마 살아있는 목소리를 내서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김영준 교수의 오늘 조선일보 유튜브에서 밝힌 입장문을 보면은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강서구청 승리에 도취한 이재명이 기세 등등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총선 때 독이 된다. 아주 단정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신감에 차서 친명일생으로 지금 폭주하면 내년 총선에 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부터 전면 쇄신하고 당의 간판까지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이번 구속영장 기각 때 맨 먼저 놀란 것은 이재명 본인이고 그 다음에 놀란 게 문재인일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은 이재명 구속 이후에 친문 재결집 플랜을 짜고 있을 텐데 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고민에 빠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은 지금 겉으로는 통합하자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로 가고 있고 친명 일색 지도부를 꾸린 것만 보더라도 통합 가능하고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자, 그래서 지금 통합하는 척하며 이재명이가 비명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친명으로 돌아서라는 시그널이다. 제가 보기에는 시그널이라기보다는 압박인 것이죠. 압박, 협박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화합을 말하면서 뒤로는 수박을 깨기 위해 칼을 갈고 있을 것이고, 만일 이재명이가 비명 숙청에 나선다면 수박 당도 감별사 역할은 누가 하느냐? 정청래가 할 것이다. 옳은 얘기예요. 그리고 이재명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무죄라는 뜻은 전혀 아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총선 때까지 민주당에 계속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만일 이재명이가 비명계를 숙청하는 공천 학살한다면 민주당은 쪼개질 것이고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도 떨어지게 될 것이다. 제가 그동안에 논평을 해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취지의 오늘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지금 본 방송은 마치겠고요. 자, 그리고 또 이어지는 저의 후속 방송에 대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